안녕하세요. 계신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차인분 혹시 맞으신가요? 네네. 예, 저는 이 물건 경매로 낙찰자 쪽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인도를 한 언제쯤 해주실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집을 알아보려면 제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돈이 없으면은 좀 그거를 받아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명도 현장을 나갈 텐데요. 저희 아너스클럽 회원님께서 지방에 거주를 하셔가지고 이 명도 현장에 직접 가실 수가 없어서 저희 법무법인 열린에 명도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 회원님이 낙찰 받으신 물건이 고향 일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를 제가 오늘 현장을 다녀올 텐데 현장을 다녀오기 전에 이 경매지를 보면서 명도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일단은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임차인이냐 소유자냐에 따라서 명도가 진행되는 속도랑 이사비 협상에 대해서 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자가 누군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분이 계시고 2016년 3월 9일부터 전입을 해가지고 계속 점유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조사관께서 조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등기부상에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분이 전입 신고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의 권리를 설정을 하셨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유의 권한이 주거 임차권자라고 돼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입 세대 열람을 확인을 하셔야지 전입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따가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잘 받아두셨고요. 2016년 2월 15일에 받아두셨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부여가 됩니다. 배당받을 때 이제 우선 변제권을 받으실 텐데 2016년 3월 10일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겹치는 시점이 2016년 3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2016년 3월 10일을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가 지금 중요한데 배당 요구를 안 하셨어요.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셨으면은 배당을 못 받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만약에 안 받아 가신다면은 이 회원님께서 3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임차인분의 보증금이 1억 8,500만 원이니까 2억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변제를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지금 회원님께서 낙찰 받으실 때는 임차인분이 배당을 받는 조건 하에서 입찰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배당 요구를 안 했지만 임차인분이 배당 받아 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구독을 하셔도 등기부를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 임차권이라고 해서 등기부에다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9일에 접수가 됐고요. 주택 임차권 접수를 2020년 4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은 2016년 3월 9일에 하셨고요. 그러면 임차권이 권리가 생기는 시점은 이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이 주민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20년 4월 9일에 임차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앞선 권리가 있으면은 이거는 후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2020년 10월 2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9일에 임차권을 설정을 했으면 임차권이 먼저 설정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설정되기 전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경매 계장님께서 이 등기부를 보시고 임차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니까 주택 임차권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돈을 받아가야 되는 분이 맞으니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임차권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이제 보시면 배당 요구를 안 했지만 임차권 등기를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먼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배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억 8,520만 원 전액이 다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명도의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등기를 해두고 퇴거를 하신 건 아닌가, 만약에 임차인분을 만나 뵈러
그 집에 직접 찾아가더라도 만날 수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위해서는 전입 세대 열람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입 세대 열람을 2021년 9월 30일에 하셨는데 퇴거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전입을 유지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은 임차인분을 직접 만나 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잃어버리신다면은 용도에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돈을 못 찾아가니까 그거를 낙찰자한테 좀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억울하신 입장이니까 순순히 용도에 응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임차인분이 배당도 다 받아가신다는 걸 알면은 용도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겠죠. 네, 이 정도 예측한 내용을 가지고서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도 해보고 임차인분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지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행꿈사에서 용도 영상을 몇 개를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일산에서 낙찰받은 물건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뭐 뜻한 건 아닌데 저희 아너스클럽 회원님께서 낙찰받은 물건지가 일산에 있어서 지금 고양지원에 와서 사건 기록을 한번 열람을 해보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회원님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 기록을 한번 열람해 볼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수입인지 500원짜리만 부탁드립니다. 네,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네, 이거 인지를 지금 샀거든요. 사건 기록 열람하실 때는 이렇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인지를 첨부를 하셔야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 인지를 첨부를 해서 민사신청과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오기 전에 물건을 같이 보실 때 임차인분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판결까지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경매 절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사건 기록을 확인을 했을 때 임차인분께서 따로 전세 계약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은 안 하셨어요. 사건 기록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가지고 임차인분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는데 다행히 다른 서류에서 임차인분의 연락처를 확인을 했습니다. 경매 기일 지정신청서라는 서류였고요. 지정신청서에 임차인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연락처는 일단 알아냈습니다. 임차인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집으로 가서 한번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께서 의뢰한 물건지 지금 앞에 나와 있고요.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공용관리비, 그 다음에 전용관리비를 잘 나눠서 수납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알아낸 임차인분의 전화번호랑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화번호랑 일치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여기 사종 에 이 물건을 저희가 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는지 확인 좀 가능할까요? 낙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자 쪽입니다. 9월분 15만 7,080원. 9월분이 납부가 안 됐네요. 그럼 아직 이사를 가신 건 아니죠? 저희가 명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사 간 거를 파악하고 계신지 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처는 여쭤드려도 개인정보니까 알려주실 수가 없잖아요. 법원 통해서 파악한 건 있는데 그게 똑같은지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연락 다녔어요? 아, 예. 그래서 아직 저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안 받는 건 아니신지 해서요. 그럼 종이에다가 여기서 적어 드리면 예, 그냥 일치하는지 아닌지만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시면 여기 확인 좀 부탁드려요. 바쁘신데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이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관리사무소를 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가 좀 넘어서 찾아뵀거든요. 이제 12시에서 보통 1시 사이에는 관리사무소 점심시간일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는 피해서 가시면은 헛걸음 하시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임차인분이 계속 점유를 하고 계신지 8월까지는 모든 관리비를 납부하셨다고요. 9월 건 아직 납부를 안 하셨어요. 일단 점유는 확실히 하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특별히 이사를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사를 간다면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파악을 하시니까 이사는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운이 좋게 서류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분의 연락처를 확인했는데 그 연락처가 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을 해두신 거랑 일치를 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연락드렸을 때는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접촉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온 김에 혹시나 임차인분 가족분들이 점유를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뵈 보겠습니다.
지금 임차인분이 점유하시는 호수 앞에 와 있는데요. 일단 물건지 보면 이쪽이 남쪽이네요. 햇빛도 정말 잘 들고 물건이 4층인데 좀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공간이 넓고 하니까 지내시는 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서쪽으로 좀 튀어 있는 그런 뷰고요. 이 단지 내에 나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무가 많아가지고 좀 되게 쾌적한 느낌, 여유 있는 느낌. 이따가 가면서 또 보겠지만 그 은행나무나 단풍들이 정말 예쁘게 피어가지고 살기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명도할 호수가 우편물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분 이렇게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옆집도 안 계신 것 같아요. 2층이 완전 조용하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아마 지금 댁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임차인분 댁에 가서 벨을 한번 눌러봤는데 지금 댁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차인분 혹시 맞으신가요? 네네. 예, 저는 이 물건 경매로 낙찰자 쪽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경매 진행 때문에 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보증금이 한 1억 8,520만 원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금액은 저희가 다 변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금액 예. 이상으로 낙찰은 받았거든요. 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받아가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인도를 한 언제쯤 해주실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경매를 제가 신청을 한 사람이라서 이제 나가야 될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혹시 그 잔금 납입은 언제 정도 가능하신 거예요? 네, 아직 허가 결정은 안 됐는데 11월 말 전에는 아마 납부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 배당길이 또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사정이 이사를 가야 되긴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집을 알아보려면 저희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돈이 없으면은 좀 그거를 받아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배당 기일을 좀 넉넉하게 한 12월 말 정도로 했을 때 뭐 내년 한 1월 초 정도로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주시면 배당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잔금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일정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보증금 받으려면 배당기일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저희 입장은 이제 배당을 받고서 시간을 주시면은 한 달 내로 이사를 무조건 가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의뢰인분이 잔금 납부를 언제 하시냐에 따라서 그 일정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때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언제 이사 가실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뢰인분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잔금 납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차인분께 지금 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임차인분께서도 보증금을 다 배당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명도가 어렵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집을 완전히 새롭게 구하셔야 되는데 인근에 아파트들이 워낙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는 계약하기도 좀 버거우신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당되는 금액은 전액이 임차인분의 현금으로 보증금을 설정을 해둔 거기 때문에 그 현금을 찾아야만 이사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너스클럽 회원님과 말씀을 잘 나눠가지고 언제 잔금 납부를 하실 수 있는지랑 원하시는 이사 일자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명도하러 와가지고 임차인분이 다 배당을 받아 가시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저항 없이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물건의 명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임차인분들이 배당 받아가는 경우 같은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명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